CBSN 광장.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양이 흐르는 이민사회 뉴스 정보 프로그램 CBSN 광장 11월 10일 진행의 문석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일의 삶 그 희망의 이름 마라내추럴 SS칼슘 마라셀이 후원합니다. 2025년 내년은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언더우드와 함께 1885년 제물포 항구에 도착한 한국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 아펜젤러는 일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나의 사랑하는 교회에 초석을 놓는데 내 평생을 기꺼이 바치겠다. 아직 건물을 바라보지 말라. 실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건물을 위하여 기도하라. 영혼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대한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된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다. 조선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교육자죠. 독립신문 발행을 도왔고 YMCA 초대 회장이었던 헐버트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못다 핀 꽃송이 같은 처녀 선교사로 일컬어지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네, 여러분은 복음의 전달자로서 어떤 고백을 들으실까요? 네, 11월 10일 CBSN 광장 미국 뉴스, 뉴욕 뉴저지 로컬 뉴스 그리고 교계 뉴스 전해드리는 CBSN 종합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 주요 뉴스는요. 트럼프 4년 만에 백악관 탈환, 뉴욕주 상원 민주당 거대 다수당 지위 상실, 전국 주의회에서도 한인 정치인들 대거 당선, 약진, 앤디 김 압승, 미주 한인 첫 연방 상원의원 탄생, 이런 뉴스들이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동뉴스 협찬입니다. 네, 첫 뉴스입니다. 트럼프 4년 만에 백악관 탈환, 이런 제목이네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며 4년 만에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됐습니다. CNN 집계에 따르면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인 J.D. 벤스 상원의원은 뉴욕 시간 6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전체 선거인단 총 538명 중 과반인 291명을 확보해 223명에 그친 민주당 정 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눌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의 승부를 좌우하는 7대 경합주 가운데 펜실베니아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각각 1%에서 3%포인트 차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또 개표가 후반부에 접어든 미시간과 애리조나, 네바다 등 나머지 3개의 경합주에서도 2%에서 5%포인트 앞섰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마지막까지 초박빙의 승부를 예고했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잡히지 않는 샤이 트럼프 유권자들의 존재가 이번에도 위력을 가시하면서 트럼프는 예상보다 손쉬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인단 과반 확보를 앞둔 6일 오전 2시 30분께 자택에 있는 플로리다 판비치 컨벤션 센터에 집결한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통해 대선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미국 국민을 위한 장대한 승리이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게 해줄 것이라며 미국의 진정한 황금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서 집권에 성공하는 것은 22대, 24대 대통령이었던 그로버 클리블랜드에 이어 132년 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헌법상 대통령 3선이 불가능해 향후 재임 기간은 4년으로 연임이 불가능합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당시 연령 기준으로 미국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자 백악관 집무실을 떠났다가 다시 선거에서 승리에 돌아오는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대통령 업무는 내년 1월 20일 취임식을 거쳐 시작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집권 1기 때 추진하다 미완에 그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집권 2기는 국경 안보면에서 불법 입국자들에 대한 대규모 추방과 남부 국경 폐쇄 공약이 이행될 것으로 보이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강화된 기후 위기 대응 정책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대적인 화석 에너지 개발 공약 이행과 함께 급격히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찬양 듣고 CBSN 광장 계속합니다. (11월 10일) CBSN 광장. 이번 뉴스는요, 뉴욕주 상원 민주당 거대 다수당 지위 상실, 이런 제목이네요.
뉴욕주 상원 민주당이 지난 5일 실시된 본선거에서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거대 다수당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의 본선교 결과에 따르면 7일 현재 민주당은 뉴욕주 상원에서 40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민주당은 2020년과 2022년 주 상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인 43석과 42석을 각각 얻으면서 거대 다수당 지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거대 다수당 지위는 주 상원 총 의석인 63석의 3분의 2인 42석을 확보한 정당에 부여되는데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올해 본선거에서 민주당은 주 상원 17선거구 선거에서 민주당의 현역 이웬추 후보가 공화당의 스티브 찬 후보에 패하면서 한 석을 잃었습니다. 또한 주 상원 50선거구 선거도 초박빙으로 치러지면서 7일 현재 승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50선거구 결과와 상관없이 17선거구 선거 패배로 민주당은 이미 거대 다수당 지위를 잃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고물가 불법 이민 분노가 낙태권 박탈 공포 이겼다. 이런 제목이네요. 2024 대통령 선거 전 내내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요하게 파고든 의제는 경제와 불법 이민이었습니다.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저학력 백인 남성들을 다시 결집하고 4년간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에 실망한 유색인종 유권자를 포섭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후보 까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부추긴 민주주의와 임신 중지 소위 낙태권 박탈의 공포는 이들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규모의 고학력자와 여성을 움직이지 못한 셈이 됐습니다. 먼저 불만 자극입니다. 5일 MBC, ABC, CBS, CNN 등 4개 미국 방송 의뢰로 미 선거 분석업체 에디슨 리서치가 실시한 미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유권자의 4분의 3이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비관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불만족이 43%였고 화난다라고 대답한 사람도 29%나 됐습니다. 특히 경제 관련 불만이 컸습니다. 4년 전보다 본인의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45%에 달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한 2008년 당시 42%보다 더 부정적인 수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끌어올린 물가는 바이든 행정부 4년간의 다른 성과를 잠식했습니다. 네, 다음은 트럼프 라틴계 남성 유권자 투표에서 첫 승리. 이런 분석이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색인종 유권자 그룹 가운데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라틴계 남성 유권자 그룹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를 앞섰습니다. CNN이 선거 당일과 사전투표 등에서 진행한 출구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4%를 얻어 라틴계 남성 유권자 그룹에서 44%를 얻은 해리스 부통령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라틴계 남성 유권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했던 2016년과 2020년 모두 민주당 후보를 더 많이 지지했습니다. 2016년에는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31%포인트, 2020년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3%포인트 우위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라틴계 남성들의 지지 정당 후보가 뒤바뀐 것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트럼프 전례 없는 반이민 정책 준비 이런 제목입니다. 취임 첫날부터 불법 이민자를 사상 최대로 추방하겠다고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전례 없는 반이민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취임 첫날부터 남북 국경을 폐쇄하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펼치겠다고 선언하는 등 집권 1기보다 더욱 거친 수사로 반이민 정책을 부각해 보수 표심을 끌어모았습니다. 최근 한 유세에서는 취임 첫날 가장 먼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할 것이라며 범죄자와 마약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으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멕시코의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통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남북 국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불법 이민자가 대거 유입돼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도 멕시코 국경에 장벽 건설을 추진하고 국경 순찰을 강화하는 등 국경 통제를 통한 불법 이민자 억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더 강력해질 트럼프 2기의 반이민 정책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전쟁과 내전 그리고 경제난으로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이민자가 유입되는 유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네, 찬양 듣고 계속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네, 찬양이 흐르는 이민사회 뉴스 정보 프로그램 CBSN 광장 11월 10일 순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는요. 트럼프 4년 만에 백악관 탈환, 뉴욕주 상원 민주당 거대 다수당 지위 상실, 고물가 불법 이민 분노가 낙태권 박탈 공포 이겼다. 트럼프 전례 없는 반이민 정책 준비, 앤디 김 압승, 미주 한인 첫 연방 상원의원 탄생, 전국 주의회에서도 한인 정치인들 대거 당선 약진, 뉴저지 한인 밀집타운 트럼프 지지 늘었다.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 갱신 시작, GMC 한미연회 동북부 지방 감사 찬양제 성황. 네, 이런 제목이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네, 계속해서 뉴욕주 트럼프 당선 따른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주민 보호 위한 TF 출범. 이런 제목이네요. 뉴욕주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프리덤 이니셔티브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캐시 호클 뉴욕 주지사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될 정책과 규제에 따른 잠재적 위협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주정부 연방사무국, 주검찰청, 주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국 등 관련 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가능한 위협을 평가해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구성될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주의 낙태권과 총기 안전법, 환경 및 기후정책 등의 위협을 가해올 경우 이에 적극 대응해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레티시아 제임스 주 검찰총장도 뉴욕주와 주민들을 향한 모든 잠재적 위협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며 뉴욕주는 트럼프의 첫 임기 때에도 그와 연방정부의 위협과 소송에 맞서 싸웠다.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도 뉴욕주와 주민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할 수 있는 뉴욕주의 정책은 낙태권과 총기 안전법, 환경 및 기후정책 등으로 트럼프는 이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특히 낙태권은 이번 본선거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뉴욕주 헌법 권리장전에 성문화됐는데 트럼프는 낙태권 폐지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현재 낙태가 불법인 타주 거주자에게도 원격 및 방문 진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방전 없이 피임약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 뉴스는요. 전국 주의회에서도 한인 정치인들 대거 당선 이런 제목이네요. 지난 5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각급 선거에서 한인 후보들의 승전보가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부 뉴욕에서부터 최서단 하와이까지 미 전국에서 출마한 한인들은 뒤늦게 확인된 워싱턴주 항소법원 자넷 정 후보와 하와이주 마이클 리 후보를 비롯해 총 56명으로 역대급 출마 기록을 세웠고 전국의 주의회에서 활약하거나 새로 도전한 한인 정치인들이 대거 당선돼 약진했습니다. 또 시의원과 교육위원직에 도전한 한인들 다수도 승리 소식을 전했습니다. 2010년대 이후 신흥 정치 1번지로 떠오르고 있는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한인들이 무더기 당선됐습니다. 뉴욕에서는 민주당의 론김 주 하원 의원과 민주당의 그레이시 주 하원 의원이 각각 7선과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무소속 준정 후보는 뉴저지 해링턴 팍 시장에 당선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한인 후보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 뉴저지 팰리세이스 팍 시의원 선거의 경우 민주당의 신창균 후보와 이상희 후보가 각각 1위와 2위로 당선됐습니다. 뉴저지에서 연임에 도전한 클러스터의 민주당 제니정 시의원과 올드텍판 공화당 진유 시의원, 레오니아 민주당 조앤 최터렐 시의원, 리치필드의 민주당 류용기 시의원 등도 당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또 팰리세이스 팍 교육위원 선거에선 러닝메이트를 이룬 정수진 후보와 임준택 후보가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해 동반 당선됐습니다. 최근 들어 한인들의 유입이 늘고 있는 조지아주 선거에서는 주 하원에 출마한 민주당 샘 박 후보와 공화당의 홍수정 후보가 여유있게 승리해 5선 의원과 재선 의원이 됐습니다. 오클라호마주의 유일한 주 하원 의원인 공화당의 데니얼 벤은 무난하게 3선을 달성했습니다. 워싱턴 주 하원 32지구에 출마한 신디 류 의원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8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주 항소법원 디스트릭 1 포지션 7의 단독 후보로 출마한 한인 2세 자넷 정 후보도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하와이주 김치의 날 제정에 앞장섰던 한국계 주 하원 의원 중에서 민주당의 샘 공은 단독 출마로 6선 당선이 확정됐고 민주당의 린다 이찌야마는 11월 결선에서 7선 의원이 됐습니다. 또 마이클 리 후보는 첫 출마한 50주구 주 하원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네, 찬양 듣고 계속합니다. 우리 삶의 하늘의 잔치를 열기까지 군대에서 도우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제 이 노래를 고백합시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라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모으리.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사 일어나
일어나라 말하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찬양이 흐르는 뉴스 정보 프로그램 CBSN 광장. 네, 계속해서요. 이번 기사는 앤디 김 압승, 미주 한인 첫 연방 상원의원 탄생, 이런 제목이네요. 미주 한인 이민 121년 역사상 최초로 한인 연방 상원의원이 탄생했습니다.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 본선거에서 앤디 김 민주당 후보가 압승을 거두며 연방 상원의원 당선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5일 치러진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 본선거에서 김 후보는 5일 오후 10시 현재 전체 득표의 54%에 해당하는 150만 7,823표를 얻어 122만 8,499표를 얻어 득표율 45%를 확보한 공화당의 커티스 바쇼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 선거는 오후 8시 투표가 종료된 지 30여 분 만에 김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는 AP통신 발표가 나오는 등 그야말로 김 후보의 낙승이었습니다. 김 당선자는 당선 확정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았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앤디 김 당선자는 이날 뉴저지 체리힐의 더블트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승리 파티에서 앤디 김을 연호하는 수백 명의 지지자 앞에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단상에 오른 그는
우리 가족이 미국에 온 지 50년째 되는 올해 한인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이 됐다며 우리 한인들은 미국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또한 차세대 한인들에게는 이제는 우리의 시대라는 말을 하고 싶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한인 등 아시안 아메리칸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은 현재도 굳건하고 앞으로 더 공고해질 것이라며 안보에서부터 경제까지 한미양국의 협력이 더 끈끈해질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요. 뉴저지 한인 밀집타운 트럼프 지지 늘었다. 이런 제목이네요. 지난 5일 대선 투표 결과 뉴저지 한인 밀집타운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과거에 비해 크게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오후 4시 기준 잠정 개표 결과 상당수 뉴저지 한인 밀집타운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수는 4년 전 2020년 대선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뉴저지 타운 가운데 한인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팰리세이드 파크의 경우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득표수 2,564표, 트럼프 공화당 후보 득표수 2,257표로 집계돼 트럼프 후보 득표율이 약 46%를 기록했습니다. 4년 전인 지난 2020년 대선의 경우 펠팍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득표율이 39%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대폭 높아진 것입니다. 또 다른 대표적 한인 밀집타운으로 꼽히는 리치필드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지지세가 이전 대선보다 커졌습니다. 2020년 대선 당시 리치필드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득표율은 44%에 머무르는 등 약세였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트럼프의 득표율이 51.9%로 오히려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앞질렀습니다. 이외에 잉그루드 클립스 알파인 등지에서는 2020년 대선의 경우 민주당 대선 후보가 득표율에서 앞섰으나 2024년 대선에는 반대로 공화당 대선 후보가 앞서는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한인 밀집타운들이 다수 포함된 버게 카운티 전체 대선 개표 결과는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득표율 50.7%로 트럼프 공화당 후보 득표율 47.43%보다 앞섰지만 4년 전 대선과 비교하면 양당 후보 득표율 격차가 크게 좁혀졌습니다. 또 다른 북부 뉴저지 지역인 패세이 카운티는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혔지만 올해 대선에서는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해리스 민주당 후보보다 많은 표를 받는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렸던 뉴저지가 보수 성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정치권의 분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내년에 치러질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찬양 듣고 계속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11월 10일 CBSN 광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뉴스는요, 오바마 케어 신규 가입 갱신 시작, 이런 제목이래요. 뉴욕과 뉴저지에서 2025년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신규 가입 및 갱신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에 따르면 2025년 1월 31일까지 이어지는 공개 가입 기간 동안 뉴욕주 거주자는 뉴욕 건보 거래소에서, 뉴저지주 거주자는 뉴저지 건보 거래소에서 오바마 케어를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가입 기간부터 뉴욕주는 물론 뉴저지주에서도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소위 다카 수혜자도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다카 수혜자의 오바마 케어 가입을 허용하는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종전에는 뉴욕주 등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오바마 케어 및 메디케이드 가입을 위해서는 합법 체류 신분이 필요해 다카 수혜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네, 계속해서요. GMC 한미연회 동북부 지방 감사 찬양제 성황,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 된 시간, 이런 제목이네요. 연합감리교회 UMC 탈퇴 후에 글로벌 감리교회 GMC에 가입한 뉴욕과 뉴저지 지역 한인교회 11개가 속한 GMC 한미연회 동북부 지방 감사 찬양제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지난 3일 뉴저지 더바인교회에서 열린 찬양제에는 그레이스 베델교회, 남부 뉴저지 믿음교회, 뉴저지 더바인교회, 뉴욕 만백성교회, 뉴저지 베다니교회, 뉴욕 베델교회, 스테이튼 아일랜드 한인교회, 체리힐 제일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허드슨밸리 한인교회, 커네티컷 중앙교회 등 11개 교회가 함께 참여해 찬양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열린 찬양제에 참석한 9개 교회를 비롯해 지난해 개척된 믿음교회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함께 참여해 성가대 인원이 더 늘어난 가운데 열려 더욱 풍성한 찬양 축제로 진행됐습니다. 한미연회 임시의장 고한승 목사는 이번 감사 찬양제를 통해 동북부 지방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말씀의 권위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GMC 교단의 교회들이 연합해 이 시대에 주신 사명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감리교회 GMC 한미연회는 가입교회들이 탈퇴 과정 속에서 상처를 받은 이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다시 시작하고 구별된 삶을 살며 거룩함을 회복함으로써 각 교회가 말씀의 권위를 세우고 성경적인 권위로 돌아가자는 목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CBSN 안내. 조지아 둘루스에 위치한 아틀란타 비전교회에서 아동부를 섬겨주실 파트타임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2024년 12월 15일까지 접수하고요. 부임 시점은 12월 29일부터입니다. 지원 자격은 정규신학교, MDB, 아동교육 관련 석사 학위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으로 어린이 사역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있으신 분입니다. 영어 설교가 가능해야 하고요. 미국에 합당한 신분으로 체류 중이신 분입니다. 제출 서류는 이력서, 결혼하신 경우는 가족사진, 그리고 신앙 고백서가 첨부된 자기소개서, 설교 영상 파일이나 링크 필요합니다. 허위 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시는 청빙은 무효입니다.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용 내용은 인터뷰하면서 결정합니다. 이메일 주소는요, visionchurch.atlanta@gmail.com입니다. visionchurch.atlanta@gmail.com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밸리 지역에 위치한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향기마을 발달장애 사역자를 청빙하고자 합니다. 향기마을 발달장애 파트타임 사역자 1명이고요. 지원 자격은 개혁주의 혹은 복음주의 신학 배경의 신학대학원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신 분입니다. 각 사역에 대한 경험과 소명이 있는 분으로서 현재 미국 거주 중이며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관련 사역 경험자 우대합니다. 제출 서류는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제출 방법은 이메일인데요, admin@churcheveryday.org입니다. admin@churcheveryday.org입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세우신 교회에서 목사님 2분을 구합니다. 세우신 교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로 장년과 청년층을 아우르며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를 위한 활발한 사역을 지향합니다. 장년과 성경 교육을 담당할 목사님, 그리고 청년과 선교를 담당할 목사님을 공동 목사로 모시고자 합니다. 채용 포지션은 장년과 성경교육 담당 목사님입니다. 직무 설명은 장년층 교인 목양 및 상담 제공, 주일 설교 및 예배 인도, 성경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교인들의 신앙 성숙과 성경 지식을 심화할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자격 요건은요,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영주권 혹은 시민권 소지자로서 정규 신학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박사 학위 소지자 선호합니다. 6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어야 하고요. 성경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교육 능력을 보유한 자, 강력한 대인관계 기술과 교인과의 소통 능력, 장년층과 성경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입니다. 청년과 선교 담당 목사님 채용 포지션은요, 직무 설명은 청년부 교인 목양 및 상담 제공, 청년 중심 예배 기획 및 인도, 선교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청년의 선교 참여 독려, 지역사회와의 연계 선교활동 기획 및 추진입니다. 자격 요건은 정규신학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6년 이상의 청년 사역 및 선교 관련 경험이 있어야 하고요. 선교 사명과 청년층과의 소통 능력 보유, 교회의 선교 비전을 함께 이끌어갈 열정 보유자입니다. 지원 방법은요, seuchinchurch.sd@gmail.com입니다. seuchinchurch.sd@gmail.com입니다. 지원 서류는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주일예배 설교 유튜브 링크 2개 이상입니다. 모든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고요, 충원 시 안전하게 파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통과자에게는 개별 연락 드리고요, 면접은 화상으로 진행합니다. 사례비와 대우 관련 사항은 면접 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교회 주소는요 5050 밀턴 스트리트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92110 USA고요. 홈페이지는 http://seu/shin church.org.입니다. CBS의 안내 지금까지 담당의 문석진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원웨이 처치 담임 최지용 목사님의 방송 칼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가 제목의 칼럼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기독교 방송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서든 캘리포니아에는 강풍이 불어서 지금 산불로 많은 연기 속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조국을 떠나서 이민을 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가장 크고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과 소원은 사랑하는 가족이 안정되고 잘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일생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자신들의 꿈을 펼치며 행복하게 살기를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렇듯이 누구나 어느 가정이나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부모가 바라는 자녀들의 인생 모습을 교훈하셨고 가르쳤습니다. 누구나 부모라면 당연하게 자녀들의 미래의 인생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은 크리스천이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성도와 자녀로서 살아가기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인생이라는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훗날에 우리가 주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시간의 소중함과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라는 기회를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잘 분별해서 이 짧은 인생이 허무하게 지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요?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은 이 인생이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의 의도를 간파하는 것, 의도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시험을 볼 때에 문제를 잘 풀려면 시험 문제 출제자의 의도,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하는 문제도 우리 인생의 출제자 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잘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출제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부여하신 의도가 무언가? 그것은 바로 낮추고 순종하며 사는가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지는 모습인데 그 낮아짐은 마음에서 또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순종합니다. 충성된 종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충성된 종의 특징은 주인이 내리는 명령에 오직 네, yes라고 대답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3절에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세상의 떡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살면 잘 사는 것이 됩니다. 그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모습이 부끄럽고 후회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기회입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삶의 주인으로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대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간구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감사의 달입니다. 주변에 감사할 분들 이름도 한번 적어보시고 또 감사의 마음과 그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 네, 11월 10일 CBSN 광장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문석진이었고요. 청취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의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일의 삶, 그 희망의 이름, 마라네추럴 SS 칼슘, 마라셀이 후원했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CBSN 뉴욕 기독교 방송은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는 비영리 기관으로서 상업 광고 없이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만 운영됩니다. 이 거룩한 선교 사역에 동참하실 방송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동참을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718-414-4848, 718-414-484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CBSN 뉴욕 기독교 방송입니다.